우리 집은 대대로 암이 많아요. 혹시 이런 말을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할아버지는 대장암, 아버지도 대장암, 고모는 자궁암, 삼촌은 위암. 이렇게 가족 여러 명이 비슷한 암에 걸린다면 사람들은 흔히 운이 나빴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의학자들은 오래전부터 이런 가족들을 보며 한 가지 의문을 가졌습니다. 혹시 암도 유전되는 것은 아닐까? 오늘 이야기할 린치 증후군은 바로 이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 질환을 이해하면 암이 단순히 운이 아니라 우리 몸속 유전자와도 깊은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시간을 100여 년 전으로 돌려보겠습니다. 1913년에 미국의 병리학자인 알드레드 워티는 아주 특별한 가족을 조사하게 됩니다. 그 가족에서는 이상한 일이 계속 일어났습니다. 한두 명이 아니라 여러 세대에 걸쳐 위암과 대장암이 계속 발생했던 것입니다. 당시에는 가족 체질인가 보다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또 다른 의사인 헨리 린치가 비슷한 가족들을 계속 발견합니다. 1960년대와 1970년대에 그는 이런 가족들에게는 공통점이 있다는 사실을 밝혀냅니다. 대장암이 젊은 나이에 발생하고 자궁내막암, 난소암, 위암 같은 다른 암도 함께 많이 나타났으며 무엇보다 부모에서 자녀에게 이어지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결국 사람들은 이 질환을 그의 이름을 따서 린치 증후군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이름이 조금 달랐습니다. HNPCC, 즉 유전성 비용종성 대장암이라고 불렸습니다. 이 이름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에는 가족성 선종성 용종증 FAP처럼 대장에 수백 개의 용종이 생기는 질환과 구별하기 위해 용종이 거의 생기지 않는 유전성 대장암이라는 의미로 붙여졌습니다. 그런데 연구가 계속되면서 이상한 점이 발견됩니다. 이 사람들은 대장암만 생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궁내막암, 난소암, 위암, 담도암, 췌장암, 요로암 등 여러 장기에 암이 발생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의학자들은 HNPCC라는 이름이 너무 좁은 의미라고 판단했고 지금은 발견자의 이름을 따 린치 증후군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암이 생기는 걸까요?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답은 바로 DNA에 있습니다. 우리 몸에는 약 37조 개의 세포가 있습니다. 이 세포들은 계속 새로운 세포를 만들기 위해 DNA를 복사합니다. 여러분이 숙제를 베껴 쓰다가 오타를 낸 적 있나요? DNA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사를 하다 보면 작은 실수가 생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몸에는 이런 실수를 바로잡는 특별한 팀이 있습니다. 바로 DNA 불일치 복구 시스템, 영어로 MMR-MISM-ATCH 레베이아이아 시스템입니다. 우리 몸에도 수리공이 있습니다. DNA를 복사하다가 글자가 하나 틀리거나 빠지거나 순서가 바뀌면 MMR 시스템이 즉시 발견해서 고칩니다. 덕분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생 큰 문제 없이 살아갑니다. 그런데 린치 증후군 환자는 이 수리공이 태어날 때부터 제대로 일하지 못합니다. 현재까지 가장 중요한 유전자는 4가지입니다. MLH1, MSH2, MSH6, PMS2. 이 4 유전자는 모두 DNA를 검사하는 수리공 역할을 합니다. 특히 연구에 따르면 MSH 유전자 이상이 전체 린치 증후군의 약 60%, MLH1이 약 30%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공장에서 불량품을 검사하는 직원들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원래라면 불량품을 발견하면 바로 버려야 합니다. 그런데 검사 직원이 출근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불량품은 계속 쌓이게 됩니다. 우리 몸도 똑같습니다. DNA의 실수가 계속 쌓이면 세포는 점점 정상 기능을 잃고 결국 암세포로 변하게 됩니다. 암은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암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DNA의 작은 실수들이 하나둘 쌓여 만들어집니다. 일반 사람들은 MMR 시스템이 계속 고쳐주기 때문에 문제가 적습니다. 하지만 린치 증후군에서는 이 수리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실수가 훨씬 빠르게 축적됩니다. 그래서 일반인보다 훨씬 어린 나이에 암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연구에서는 린치 증후군 환자의 평균 대장암 진단 나이가 약 41세였는데 일반 대장암 환자의 평균 나이인 약 70세보다 훨씬 빨랐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또 하나의 궁금증이 생깁니다. DNA를 고치는 유전자가 고장났다면 왜 대장암만 생길까요?
사실 정답은 아닙니다. 린치 증후군은 대장암만 생기는 병이 아니라 몸의 여러 장기에 암이 생길 위험이 높아지는 질환입니다. 그 이유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암은 한 곳에서만 생기지 않습니다. DNA는 우리 몸의 모든 세포 속에 들어 있습니다. 위에도 있고, 장에도 있고, 자궁에도 있고, 방광에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DNA를 고치는 MMR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특정 장기 하나만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 장기에서 돌연변이가 조금씩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린치 증후군에서는 대장암뿐 아니라 자궁내막암, 난소암, 위암, 소장암, 담도암, 췌장암, 요로암, 방광암까지 다양한 암의 위험이 증가합니다. 최근 연구에서는 남성의 전립선암 위험도 일반인보다 약 5배 높을 수 있다는 결과도 보고되었습니다. 가장 많이 생기는 암은 역시 대장암입니다. 그런데 린치 증후군의 대장암은 일반 대장암과 조금 다릅니다. 보통 대장암은 왼쪽 대장이나 직장에서 흔히 발견됩니다. 하지만 린치 증후군에서는 오른쪽 대장, 즉 근위부 대장에서 더 많이 발생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19만 6070년대 헨리 린치 박사는 이미 이러한 특징을 발견했고 이후 여러 연구에서도 같은 결과가 확인되었습니다. 왜 하필 오른쪽 대장일까요? 과학자들도 오랫동안 이 이유를 연구했습니다. 연구자들은 린치 증후군 환자의 용종과 일반인의 용종을 비교했습니다. 그 결과 오른쪽 대장의 작은 용종은 일반 용종보다 더 빨리 나쁜 세포로 변하는 경향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왼쪽 대장의 용종은 천천히 암으로 변하지만 오른쪽 대장의 용종은 훨씬 빠른 속도로 암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의사들은 린치 증후군 환자의 경우 오른쪽 대장을 더욱 꼼꼼하게 검사합니다. 일반 대장암은 대부분 6070대에서 발견됩니다. 하지만 린치 증후군 환자는 평균 진단 연령이 약 41세였습니다. 심지어 일부 환자는 30세 이전에도 암이 발견되었고 드물게는 20대에서도 진단되었습니다. 그래서 젊은 나이에 대장암이 발생하면 의사들은 단순한 우연으로 생각하지 않고 린치 증후군 가능성을 함께 고려합니다. 1980년대 연구에서는 한 가족을 조사했는데 놀라운 사실이 발견되었습니다. 한 남성은 39세에 대장암이 발생했습니다. 그의 어머니와 쌍둥이 여동생, 그리고 딸들을 포함한 여러 여성 가족은 난소암에 걸렸고 형제자매 대부분도 서로 다른 암을 경험했습니다. 연구자들은 이 가족의 암이 우연이 아니라 같은 유전적 원인 때문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3세대에 걸쳐 7명에게 모두 8개의 암이 발생한 가족도 보고되었습니다. 6명은 대장암, 2명은 자궁내막암이었으며 대부분 젊은 나이에 진단되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린치 증후군이 한 사람의 병이 아니라 가족 전체의 건강과 관련된 질환임을 보여줍니다. 린치 증후군은 상염색체 우성 유전이라는 방식으로 유전됩니다. 조금 어렵게 들리지만 쉽게 말하면 부모 중 한 명이 린치 증후군 관련 유전자 변이를 가지고 있다면 자녀가 이를 물려받을 확률은 약 50%입니다. 동전을 던졌을 때 앞면이 나올 확률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가족 중에 젊은 나이에 대장암이나 자궁내막암이 여러 명 있었다면 다른 가족도 검사를 받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유전자마다 위험도도 조금 다릅니다. 린치 증후군은 하나의 유전자 때문에만 생기는 병이 아닙니다. 대표적인 원인 유전자는 MLH1, MSH2, MSH6, PMSE입니다. 특히 MSH2와 MLH1 변이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며 연구에서는 MSH2가 약 60%, MLH1이 약 30% 정도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70세까지의 대장암 발생 위험도 유전자에 따라 차이가 있었습니다. 연구에서는 MSH2와 MLH1 변이를 가진 사람들의 위험이 특히 높았고 여성에서는 자궁내막암 위험도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린치 증후군이 있다고 해서 100% 암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일반인보다 위험이 훨씬 높기 때문에 더 자주 검사하고 더 일찍 발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로 많은 연구자들은 암을 조기에 발견하면 치료 결과도 좋아질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나요? 유전이라면 어차피 피할 수 없는 거 아닌가? 많은 사람들이 유전병이라고 하면 이미 운명이 정해진 것처럼 느낍니다. 하지만 린치 증후군은 조금 다릅니다.
유전자는 바꿀 수 없지만 암이 생기기 전에 미리 발견하고 예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린치 증후군은 의학에서 가장 관리가 중요한 유전성 암 증후군 가운데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의사들은 무엇을 보고 린치 증후군을 의심할까요? 병원에서는 단순히 가족 중 암 환자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린치 증후군을 진단하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수많은 연구를 통해 두 가지 중요한 기준이 만들어졌습니다. 바로 암스테르담 기준 앰스터댐 크라이티리어과 베데스다 가이드라인 버세즈 더 가이드라인즈입니다. 쉽게 말하면 어떤 사람에게 유전자 검사를 해야 할까를 결정하기 위한 체크리스트입니다. 예를 들어 가족 중 여러 명이 대장암이나 자궁내막암에 걸렸는지, 50세 이전에 암이 발생했는지, 여러 세대에 걸쳐 암이 이어지는지를 확인합니다. 이런 특징이 많을수록 린치 증후군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런데 기준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연구가 계속되면서 문제가 하나 발견됐습니다. 암스테르담 기준을 만족하지 않는 가족에서도 실제로 린치 증후군 유전자 변이가 발견된 것입니다. 반대로 기준을 만족했지만 유전자 이상이 없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가족력만 보는 것이 아니라 암 조직 자체를 검사하는 방법도 함께 사용합니다. 암세포의 흔적을 찾는 MSI 검사. 여기서 등장하는 것이 바로 MSI 검사, 즉 마이크로세틀라이트 불안정성 검사입니다. 이름은 어렵지만 원리는 간단합니다. 앞에서 배운 것처럼 DNA를 고치는 수리공이 고장나면 복사 실수가 계속 쌓입니다. 그 흔적이 DNA 곳곳에 남게 되는데 그 흔적을 찾아내는 검사가 바로 MSI 검사입니다. 쉽게 말하면 범죄 현장에서 지문을 찾는 것처럼 암세포 안에서 DNA 수리공이 제대로 일하지 않았다는 증거를 찾는 검사입니다. MSI 검사에서 이상이 발견되면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이번에는 MLH1, MSH2, MSH6, PMSE 같은 MMR 단백질이 제대로 만들어지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그리고 필요하면 혈액을 이용해 유전자 검사도 시행합니다. 연구에서는 대장암 환자를 대상으로 이런 검사를 실시했을 때 가족력이 뚜렷하지 않았던 환자에서도 린치 증후군이 새롭게 발견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한 가족이라도 유전자 검사를 통해 중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가장 강력한 예방법은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특별한 약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재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정기적인 대장 내시경입니다. 린치 증후군에서는 암이 일반인보다 훨씬 빨리 진행하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25세 전후부터 정기적으로 대장 내시경을 시작하고 이후에도 자주 검사할 것을 권고합니다. 왜 이렇게 일찍 검사할까요? 암이 생긴 뒤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암이 되기 전에 용종을 제거하기 위해서입니다. 암을 치료하는 것보다 암이 생기지 않도록 막는 것이 훨씬 쉽고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여성은 더 특별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린치 증후군 여성은 대장암뿐 아니라 자궁내막암과 난소암의 위험도 높습니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 정기적인 산부인과 검진이 권장되며 일부 고위험 환자에서는 예방적 수술이 암 발생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보고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수술을 받아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위험도를 알고 전문의와 충분히 상담하는 것입니다. 연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린치 증후군 연구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과학자들은 왜 같은 유전자 변이를 가지고도 어떤 사람은 일찍 암이 생기고 어떤 사람은 늦게 생기는지 연구하고 있습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TERT 유전자의 특정 변이가 암 발생 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는 결과도 발표되었습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MSI를 가진 암세포가 특정 항암제나 면역치료에 더 잘 반응할 가능성도 보고되었습니다. 이처럼 유전학과 암치료는 지금도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암은 언제나 피할 수 있는 병은 아닙니다. 하지만 유전적 위험을 아는 사람은 준비할 수 있습니다. 준비하는 사람은 정기검진을 받을 수 있고 용종을 미리 제거할 수 있으며 암을 조기에 발견해 치료할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에게 유전이라는 단어를 두려움이 아니라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으로 기억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